이번 시간에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작업의 3페이지부터 35페이지와 38페이지부터 83페이지, 그리고 87페이지부터 11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조건 설정하기,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선택하기,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보호 가스 선택하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보호 가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조건 설정하기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선택하기,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보호 가스 선택하기를 학습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각 금속의 특징과 용접법에 관한 지식, 용접 전원 관련 지식 및 작업장 시설 관련 지식, 용접 재료 및 용접 공구 관련 지식, CO2 용접기 조작 방법과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에 관한 지식,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송급 장치에 관한 지식, 그리고 가스 관련 지식, CO2 용접 부속 장치 조립 방법에 관한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핵심 용어인 용접 절차 사양서, 전류, 전압, 플럭스, 보호가스를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CO2 용접 과정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제 곁에는 용접 마스터 임병철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과 관련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워볼까요? 오늘은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용접 조건을 설정을 하고 작업에 사용할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와 용접 보호 가스를 선택을 하여 본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첫 시간이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출발합니다. 출발! 공구, 모재 및 안전장비 준비 및 주변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구는 와이어 브러쉬, 플라이어, 바이스 플라이어, 노즐 클리너, 니퍼를 준비하고 안전장비는 보안경, 방진 마스크, 용접 두건, 용접 헬멧, 용접 자켓, 용접 장갑, 앞치마, 안전화, 발커버를 준비합니다. 작업 전 주변 정리를 위해서는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하고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작업장 인근 가연성 물질이 제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비 준비 및 주변 정리 후에는 분전반의 메인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다음으로 용접기 전원을 켜고 가스 유량을 조절합니다. 가스 유량 조절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용기의 밸브를 반 바퀴 정도 연 후에 용접기 전면부 패널의 용접 가스 점검 스위치를 가스 점검에 놓습니다. 그리고 압력계 하부의 스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압력을 약 2에서 3kg/제곱센티미터로 조절하여 유량계의 유량을 10에서 15L/미닛으로 조정합니다. 참고로 바람이 없는 옥내는 유량을 10에서 15L/미닛 정도로 사용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옥외는 20에서 25L/미닛 정도로 사용합니다. 만약 옥외에서 풍속이 2m/s 이상일 경우에는 방풍막을 사용합니다.
유량이 너무 높을 시에는 아크 불안정으로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용접 연습 시 가스 유량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실습을 고려하여 교사의 지시에 따라 조정하는데요. 보통 10L/미닛을 권장합니다. 가스 유량을 조절한 후에는 전류와 전압을 조정하는데요. 전류와 전압의 비율은 모재의 두께와 용접기의 종류 등 용접 환경과 자신만의 노하우 등에 따라 용접 전류와 아크 전압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전압 및 전류 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의 스위치를 누르면 아크가 발생하며 토치의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 아크가 꺼지는데요.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용접기 패널의 크레이터 처리 선택 기능 스위치를 무로 변경합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의 원격 조정기의 전류는 140에서 180A, 전압은 21에서 23V로 조정합니다. 다음은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이용한 전류 및 전압 조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 패널의 크레이터 처리 선택 기능 스위치를 U로 변경합니다. 이때 토치의 스위치를 당기면 크레이터 전류, 전압이 발생하며 토치의 스위치를 떼면 원격 조정기에서 설정한 전류와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용접기 본체 패널의 크레이터 전류를 100에서 150A, 전압을 14에서 25V로 조정하는데요. 용접기 본체 패널의 크레이터 전류, 전압 노브는 패널 상태의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U로 한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크레이터 처리 무기능 시에는 원격 조정기 상의 노브를 이용하여 전류와 전압을 조정합니다. 원격 조정기 상의 전류 전압기는 크레이터 기능 사용 시 본 용접 전류와 전압을 조정합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의 원격 조정기의 전류는 140에서 250A, 전압은 14에서 25V로 조정합니다. 이때 용접기 본체 패널의 크레이터 전류와 전압은 조정이 되지 않으며 주로 짧은 용접선의 용접 시에 사용됩니다. 전류와 연식, 전류사, 계절, 용접사의 노하우, 모재의 두께 및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을 집중해 주세요. 이번에는 제작 도면에 따른 용접 구조물의 특성 및 이음 형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작하고자 하는 용접 구조물의 설계도에 따라 제작 도면이 주어졌을 때 해당 용접 절차 사양서에 의해 요구되는 용접 품질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제작하기 위해 제작 도면을 근거로 용접 작업을 위한 용접 구조물의 특성 및 형상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면에 따른 용접 작업 방향 설정 방법을 살펴볼까요? 제작 도면에서 제품과 재료 부품의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도면의 치수대로 해당 소재들을 마킹, 절단 가공, 재간 작업 등을 거쳐 비로소 용접 공정에 이르게 되면 용접 이음부를 관리하기 쉽도록 작업 공정 절차서의 해당 도면 번호와 용접 절차 사용서의 번호가 일치하도록 필요시 용접 맵으로 구성하여 작업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도면에 따른 용접 작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음 형식에 따른 용접 방법을 검토합니다. 용접 이음부는 모재 재료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강도를 얻기 위하여 용입 깊이, 덧살부, 비드폭, 각장 등을 규정된 범위에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료의 종류 및 이음 형식, 두께에 따라 각각의 특성에 맞게 차이점을 고려하여 이음 형식이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이음 형상을 성장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살펴보면 용접에 의한 변형, 구조물의 종류, 부식 여부, 사용 온도, 이음의 여러 가지 특성, 미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홈 형상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즉, 용착량, 용접 자세, 뒷면 용접의 여부, 홈 가공의 난이도, 용접 장소의 환경, 용접 방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용착량은 작업 능률의 경제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수축 변형 등의 용착량에 따라 크므로 가급적 용착량이 적게 되는 홈 형상을 채택해야 합니다.
용접 방법은 그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가장 능률이 좋은 용접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그 구조 및 이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용접 구조물의 이음 형식은 주로 필릿, 모서리, 맞대기 이음의 형식인데요. 각각의 구조물 특징에 따라 용접 방법을 달리하고 특징을 살리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맞대기 이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I형은 판 두께 6mm 이하로 홈 가공이 용이하고 판이 두꺼워지면 완전 용입이 어렵습니다. V형은 판 두께가 6에서 20mm로 완전 용입 시 개선 가공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러나 판이 두꺼워지면 변형이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X형은 양쪽 용접에 의한 완전 용입으로 두꺼운 판에 유리하며 V형에 비해 변형이 적습니다. U형은 좁은 홈의 자동 용접에 많이 이용하며 작업성이 우수하고 가공 비용이 많습니다. H형은 U형보다 후판인 경우로 충분한 용입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벨형 V형은 모서리 또는 T형 필릿 용접 홈 등으로 V형에 비해 작업이 곤란한 편입니다. K형은 베벨 V형의 경우보다 약간 두꺼운 판에 사용하는 것으로 밑면 따내기가 곤란합니다. J형 또는 양면 J형은 V형 및 K형보다 두꺼운 판에 사용됩니다. 필릿 형식의 이음은 완전 용입과 부분 용입으로 구분됩니다. 지금부터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조건 설정에 대해서 임명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용접 조건을 설정하려면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네. 먼저 이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용접 전류와 용접 전압 등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네. 용접 전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접기의 분전반에 전원을 켜고요. 네. CO2 용접기의 스위치를 켭니다. 그 후에 이 CO2 가스 밸브를 열고요. 네. 가스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CO2 용접기 가스 체크를 확인하고요. 용접 토치 끝에 CO2 가스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토치 끝을 이제 귀 가까이 대서요. 네. 이제 소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CO2 용접기의 전류 전압 컨트롤 박스의 전압 및 전류 조정 노브의 위치를 파악하고요. 조정 노브를 돌려서 전류 전압 값을 초기화를 합니다. 여기 초기화는 또 무슨 뜻이죠? 네, 여기서 초기화란 그냥 0에 맞춰서요. 용접할 준비를 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조 시험편을 준비를 하고요. 전류와 이 전압 값을 조절해서 적절한 전류 및 전압 값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용접기의 제조사, 네. 연식, 전기 용량에 따라서요. 이 전류 및 전압 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조 시험편에 용접을 하면서요. 이 적절한 전류 및 전압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전류 전압 값은요. 네. 보시는 거와 보시는 이 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류 전압 값은 이 용접사나 아니면 이 용접 장비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직접 이 보조 시험편에 용접을 하면서 찾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제가 이게 직접 이 전류 전압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전류와 전압값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리고 이 용접기 기본 점검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용접기 점검 사항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죠? 먼저 용접기가 이 전원에 잘 접속되어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요. 네. 또 케이블 손상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결선부 나사의 이완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또한 이 회전부나 마철부에 윤활유가 알맞게 주유되어 있는지도 점검을 하고요. 용접기 케이스의 접지선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끝으로 이 홀더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요. 네. 작업장 주변에 작업 방해 요소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용접기 점검 사항을 체크리스트처럼 작성을 해서 곁에 두고 이게 수시로 확인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죠? 방금 우리 MC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인드와 환경을 갖추는 것이 뭐 중요하다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용접기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본 용접에 앞서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가 대체 뭔가요, 이게? 네, 지금 만지고 계신 게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인데요. 네. 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란 이 와이어 속에 여러 가지 이 플럭스가 들어있는 방식의 용접 와이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는요, 뭐 이중 굽힘형과 단일 인접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굽힘형과 단일 인접형이요? 이게 두 개가 어떤 게 다른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중 굽힘형은 아크 안정제가 첨가되어 있어서요. 교류 전원으로 아크 안정이 유지되고요. 단일 인접형은 직류 정전압 전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이 솔리드 와이어에 비해서요. 비드 형상, 뭐 아크의 안정성, 스펙터 발생량과 이 박리성 등이 용접 작업성이 우수하고요. 근데 용접 송급성이 좀 떨어지고요. 흉 발생이 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는요, 거의 모두가 이 플라스틱 릴,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 플라스틱 릴에 감겨 있기 때문에요.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 대기에 노출됨으로요, 수분, 뭐 먼지, 기름 등이 오염되어 이 용접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죠? 사용 전에 반드시 45도씨로 건조를 시키거나요. 최소한 이 비닐 포장을 해서요, 습기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또 와이어에 흠집이나 상처가 생겨서요, 용접봉 송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주의해서 또 보관을 하고 과열 건조에 의한 이 플라스틱 릴이 변형되어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없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종류와 특징,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국제 규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보호 가스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보호 가스가 CO2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CO2 가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CO2 가스는 대기 중에서 기체로 존재하고요. 비중은 1.53으로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또한 이 무색, 무취, 무미가스나 이제 공기 중의 농도가 높으면요, 눈, 코, 입 등의 이제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가스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 다음 표는 CO2 가스의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공기 중 농도가 8% 이상이면 호흡이 곤란해지고요. 10% 이상이면 의식불명으로요,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야, 작업장의 환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또 CO2 가스의 특징이 또 있을까요? 네, 이 CO2 가스는 상온에서 쉽게 액함으로 이 저장 운반이 용이하며 비교적 이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용기에 충전된 액체 상태의 CO2 가스는 용기 상부에서는 기체로 존재하고요. 그 전체 중량을 완전 충전했을 때
용기의 약 10% 정도가 이 기체가스입니다. 참고로 이 용접 시 많은 양의 이 CO2 가스가 용기로부터 빠른 속도로 흘러나올 때 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져 이 고체 모양의 탄산가스가 되어요. 가스 흐름을 막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CO2 가스 용기의 압력 조정기는 이 히터에 의해 밸브의 동결을 막고요. 이 가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압력 조정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보호 가스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네. 이번에는 저희가 무엇을 알아보게 되나요? 네, 이 솔리드 와이어 용접 보호가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CO2 용접기의 압력 조정기와 유량계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CO2 용기의 압력 조정기와 유량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하나씩 제가 하는 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이 CO2 가스 용기와 유량계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CO2 가스 용기에 가스 가열 히터가 부착된 압력 유량계를 체결을 합니다. 네. 이를 위해 이 가스 호스 한쪽 끝을 유량계 출구에 연결을 하고요. 네. 다른 한쪽 끝은 이제 와이어 송급 장치 후면에 가스 닛불에 연결을 합니다. 용접기 종류에 따라서 용접기 후면에 하단에 가스 닛불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압력 유량계에 가스 가열기 코드를 용접기 전면에 별도의 이 110V나 220 콘센트에 연결을 하고요. 이때 이 용접기 종류에 따라 후면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접 토치에 연결된 가스 호스와 네. 토치 스위치 케이블을 와이어 송급 장치 전면에 가스 출구 단자 및 토치 스위치 콘센트 단자에 각각 접속을 하고요. 네. 용접 토치의 전원 케이블을 송급 장치에 커넥터에 밀어 넣은 후 약 반 바퀴 정도 회전시켜 이 조인 볼트로 이제 조여주면 됩니다. 만약 이 용접기 본체와 용접 작업 장소가 멀 경우에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원격 조정기 케이블에 용접기 본체의 원격 조정 커넥터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스펙터가 적고요. 용착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솔리드 와이어 용접 보호 가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가스 공급 장치에 가스 누설 점검 및 이 유량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가스 누설을 점검하고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스 누설 점검을 위해서는요, 가스 용기 밸브를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열어준 후에 용접기 패널의 점검, 용접 전환 스위치의 점검, 이 점검을 놓는데요. 네. 용접기 종류에 따라서 또 이게 또 특징이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 용기 밸브와 유량계 밸브를 열어서 비눗물 등을 사용해서요. 네. 토치와 호스 연결부 등을 이제 누설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비눗물을 사용하면 가스가 누설됐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유량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압력계 조절 손잡이를 돌려 압력을 2에서 3kg 제곱 센티미터로 조절을 하는데요. 네. CO2 용접기 전면에 가스 체크 스위치를 온에 시키고 유량계 밸브를 열어서요. 이 전류의 세기를 유량을 10에서 25L per min으로 이제 조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병철 선생님과 함께 플러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조건 설정과 플러스 코어드 와이어 선택, 용접 보호가스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이 용접에 대한 생생한 정보로 꽉 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플러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을 할 때 참고할 만한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와 다르게 용접 후 이 슬래그가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다층 용접에서 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용접 작업 안전 점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란 와이어 속에 여러 가지의 플럭스가 들어있는 방식의 용접 와이어로 솔리드 와이어에 비해 비드 형상, 아크의 안정성, 스패터의 발생량과 박리성 등 용접 작업성이 우수하나 와이어 송급성이 떨어지고 흉 발생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거의 모두가 플라스틱 릴에 감겨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 시 대기에 노출되므로 수분, 먼지, 기름 등의 오염이 되어 용접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45도로 건조시키거나 최소한 비닐 포장하여 습기의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CO2 가스의 유량은 200A 이하에서는 10에서 15L/min, 200A 이상에서는 15에서 25L/min 정도가 적당합니다.